이 책은요 2014년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그때 한국경제TV PD였기 때문에 이 책이 사무실에서 엄청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일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편집실에 박혀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이 책을 제가 2014년에 읽었고 2015년에 읽은 뒤 1년 뒤죠. 그때 제가 첫 번째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 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곳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때문에 아무 곳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죠. 심지어 제 인생도 완전히 제 게 아니었어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곳부터 점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점령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범위가 뭘까? 내 영향력이 독점적으로 100% 발휘되는 것. 그 독점된 영역을 갖는 것이 바로 제로에서 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죠. 100% 내가 강점을 갖는 영역부터 독점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독점해야 되는 거죠. 내 출퇴근 시간, 아니면 자기 전 시간, 아침 시간,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내주지 않고 그것부터 독점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한 독점이 필요하죠. 이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독점과 경쟁에 관한 책 제로 투 원입니다. 먼저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비에서도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맛집이 떴다. 그런데 나는 안 가보면 뒤처질 것 같고, 고든램지 버거 꼭 가봐야 될 것 같고, 블루보틀 가봐야 될 것 같고, 띠부띠부실 뜯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유튜브에 유행하는 영상들 중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런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안 보면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열등한 감정까지 드는 거죠.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은 열려 있잖아요. 누군가의 삶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무시해도 될 만한 영향력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가 나에게는 따져보면 거의 영향을 주지 않죠. 예를 들면 부산에 사는 김경환,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뭘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관심도 없을 거예요.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상대와 경쟁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은 승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당연히 패배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패에서는 교훈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패배에서 헤어나오는 건 웬만한 멘탈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는 순간 내가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 상대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열린 시스템인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내가 그런 생각에 빠지잖아요. 닫힌 시스템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쟁 관계가 되면서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이 마치 내가 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로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상대가 더 못하기를 기도하는 것, 어떤 게 더 인생이 비참해질까요? 기업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건 비용도, 노력도, 감정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또 확장해 볼게요. 경쟁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미치려는 범위를 더 확장해 볼게요. 신생회사가 이렇게 확장된 범위에서 어떤 영향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죠. 모든 타겟을 만족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CJ 비비고가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적당히 만족시키는 그런 음식을 끝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죠. 만약에 제가 요리로 비비고와 대결을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좁혀볼게요. 완전한 독점 시장까지요. 저희 애 이름이 주호인데 호야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드는 대결을 만약에 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 이 분야에서는 제가 비비고를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 애만 타겟으로 한다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내가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작은 시장에서는 내가 가장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이 커질수록 큰 기업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다니는 유치원까지만 확장을 해도 인바 대결에서 제가 비비고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압도적인 이해도를 갖고 있는 작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큰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위에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건 뭘까요? 이 책에서는 초기 기업일수록 가장 뾰족한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때 그것들의 공통점, 그것부터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그 찐한 교집합을 독점을 해내야 되는 거죠. 페이스북이 처음에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작게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거기서 현금 흐름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인정받는 단계가 되면 그 돈으로 첫 번째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예요. 또 이 넓어진 영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호랑이 없는 굴의 여우가 돼야 돼요. 호랑이와 경쟁하지 말고 여우처럼 독점해야 하죠. 책에서는 아마존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책 75페이지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세울 당시 그의 비전은 온라인 소매점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용의주도하게도 책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다. 상품 목록에 올릴 수 있는 책은 수백만 권이었지만 그 수백만 권은 모양이 거의 똑같았고 배송 또한 쉬웠다. 그리고 가장 잘 안 팔리는 일부 서적은 소매점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므로 재고를 쌓아두기를 꺼렸지만 아마존 입장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었다. 서점에서 멀리 살거나 평범하지 않은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마존은 곧 구세주와 같은 대안이 되었다. 일단 한 분야를 독점하고 나면 다음 스텝을 디딜 자리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의 강점이 아닌 것을 강점으로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는 책을 리뷰하는 컨텐츠를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제로 투 원, 그 다음에 부의 추월차선, 이런 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에 하던 인터뷰 방식이랑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웹드라마도 찍었죠. 부동산 분야의 웹드라마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니까 주제가 원이 겹치는 다른 시도들을 확장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기존 성과를 무시하고 로맨틱 드라마나 먹방 같은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콘텐츠를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성과가 떨어질 거예요. 차라리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그렇게 아예 새 채널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도 그것보다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콘텐츠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큰 채널을 망하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이거는 좀 잘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큼 내가 잘하는 아니면 잘 공급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독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뭘까요?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에게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저자가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 투자할 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통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뭔지 그리고 그 통념과 다른 생각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들은 현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념과 다른 생각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앞에 얘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 좋은 대답을 해낼 수 있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일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에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단어조차 아예 성립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독점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남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난 분야 중에 사람들은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분야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분야의 일을 하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말고 완벽하게 독점해야 하죠. 왜냐? 이런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퍼즐을 해본 적 있나요? 퍼즐을 맞출 때 어떻게 하나요? 모서리와 귀퉁이부터 맞춰가게 되죠. 이 귀퉁이에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다음 조각에 대한 실마리가 되죠. 성공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실타래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면 처음에 그 끝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는 거죠. 성공의 실마리, 그걸 이 책에서 독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횡포를 부리는 그런 독점이 아니라 이 성공의 실마리를 꽉 쥐고 있는, 이 실마리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독점이라는 거죠. 현재 고객의 상황, 시대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독점이 가능해집니다. 저는요, 어릴 때 시간이 흐르면 그냥 멋진 어른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내가 상상하는 미래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늙어갈 뿐이죠.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내 삶은 매일매일 똑같이 보냈기 때문이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1년 전보다 회사는 성장해 있는데 나는 똑같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연봉이 조금 오른 것 외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자가 돼 있거나 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더 좋아지겠지. 만약에 모두 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는 변화를 만들고 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에게 연락했을 때 갑자기 그런 변화가 확 체감이 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 변화도 지금까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세상은 더 나은 것들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 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독점은 뭔가요? 경쟁만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경쟁은 언젠가는 패배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내 살 깎아먹기. 그리고 경쟁하는 상대를 저주해서 상대가 망하길 바라는 이런 쳇바퀴 레이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독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